주식만 하더라도 사실 뭐 매출이라든지 네. 배당을 얼마나 준다든지 네. 그 내재 가치 대비 이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온체인 데이터라는 네. 수단을 통해서 플레이튼의 트랜잭션 추이를 보시면 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쏘는 상태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들여다보면 플레이튼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쌌어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악용한 거죠. 정작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써야 될 DF들이 그 자원을 할당 못 받는 그런 안 되겠다. 네, 트랜잭션 수수료를 좀 올려야겠다. 네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그 올리자마자 이제 그 불필요한 트랜잭션들이 싹 이제 없어진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위 주소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카카오페이라고 이렇게 네. 보이시죠? 카카오페이 쪽에서 플레이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뭔가는 하고 있구나. 네. 단 제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네. 부분은 사실 이런 지표들이 다 완벽하게 너무 좋아도 네. 반드시 그 해당 토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루나의 그렇죠. 케이스도 사실 이런 지표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ICT 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인 투자에 참고할 만한 온체인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식만 하더라도 사실 뭐 매출이라든지 네. 뭐 배당을 얼마나 준다든지 네. 뭐 그 회사가 얼마의 자산을 보유하고 네. 있다든지 이런 어떤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내재 가치 대비 이 자산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프로토콜이 또 유저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네.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온체인 데이터라는 네. 수단을 통해서 측정하기 시작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업계에서는 프로토콜 매출이라고 네. 이제 이름을 붙여서 점점 이제 시장 안에서 이런 밸류에이션들을 네. 해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네. 드리자면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블록체인 위에 이제 여러 트랜잭션들이 제출이 되고 네. 그 거래 기록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 거래 기록에 해당하는 트랜잭션들이 기록이 되고 네. 그 트랜잭션 안에는 사실 D앱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네.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가 사실 누구에게 다 공개가 되어 네.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양이 이제 많아서 네.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기 네. 때문에 사실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좀 한계인데 요즘에는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가공해서 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업계 관계자들이 아니면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이제 운영자들이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많이 네.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좀 서칭을 하시고 또 이제 참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고요. 저희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제 쟁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링크를 걸어드려서 투자자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이 직접 한번 서칭도 해보시고 이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체인 데이터를 좀 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더스캔이라고 하죠.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서비스들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더스캔도 있고요. 네. 사실 저희 쟁글도 있고요. 네네. 네,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기도 했고 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가장 유명한 네. 서비스인 이더스캔을 먼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막 영어도 많고 네. 되게 좀 어지럽죠. 네. 네, 좀 낯설고 어렵고 네네. 한데 이더스캔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네네. 크게 어렵지 않으실 수 네네. 있어요. 이더스캔은 왜 처음에 나왔냐? 이게 네. 블록 익스플로러에 해당하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서 제가 이더리움을 누군가한테 보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돈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사실 은행 앱에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네네. 있는데 크립토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더스캔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내가 뭐 내 주변 친구들한테 뭐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소에서 내가 이더리움을 사서 네네. 그 내 개인 재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트랜잭션 주소를 내가 이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네.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블록 정보에 들어가서 네. 블록 안에 이제 다양한 트랜잭션이 담겨 있고요. 네네. 이 트랜잭션에
상세 기록에 들어가 보시면 네. 그 트랜잭션 관련된 네.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트랜잭션의 아이디에 해당하는 트랜잭션 해시 값이 있고요. 네. 이 트랜잭션이 실제로 잘 네. 제대로 그 적정 가스 네. 그 비 범위 안에 들어와서 네. 성공적으로 제출이 됐는지 네. 또 그 트랜잭션이 언제 제출이 됐는지에 대한 네. 언제 이제 블록 안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네. 들어있고 그 외에도 사실 음. 뭐 다양하게 이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네.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함수를 실행했을 때 네. 그런 정보까지도 이제 음. 이더스캔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초기에 이제 이더스캔은 요런 정보에 네. 국한돼 있었는데 네. 점점 이 서비스도 계속 발전하면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토큰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용도로서도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네. 화면인데요. 네네. 이 보시면은 이 다이라고 하는 토큰이 그래서 네. 총 얼만큼의 네. 물량이 그 온체인상에 풀려져 있고 네네. 또 몇 명의 홀더들이 있는지 네. 이런 이제 추이 그래프까지 음. 보실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총 몇 번의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보시면 1,500만 번이 넘는 네네. 횟수가 네. 거래가 됐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다. 거래가 많을수록 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이니까 네. 대체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이제 홀더스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보시면 네. 실제로 이 다이 토큰을 누가 어느 비중으로 갖고 있는지 그래서 대체로는 사실 이 탈중앙화 될수록 네. 이 분산될수록 사실 좋죠. 네, 그렇죠. 특정 네. 어떤 주체가 네.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으면 네. 사실 투자 입장에서 좀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가격 변동성도 그들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다이 토큰 같은 경우는 네. 스테이블 코인이기 네. 때문에 뭐 좀 덜 성격이 좀 다를 수도 다르긴 있죠. 네. 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토큰에는 네. 그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이 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립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스캔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코인이나 토큰이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 제가 조금 조심해 네. 주셨으면 좋겠는 네네. 부분은 사실 이런 지표들이 다 완벽하게 너무 좋아도 네. 반드시 그 해당 토큰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뭐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 네. 루나의 그렇죠. 케이스도 네. 사실 이런 지표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음. 하지만 그 자산이 갖고 있는 네. 아주 근본의 어떤 메커니즘이 네.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또 별개이라서 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네. 고려하시고 네.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자료나 하나의 사이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만 좀 믿고 나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종합적인 정보를 이제 모아서 이제 투자에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자료 같은 거 좀 보시면 이제 쟁글이 만든 자료잖아요. 네, 저희 네. 그 쟁글 사이트에서도 온체인 데이터를 최근에 이제 네. 많이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네. 관련된 인프라를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쟁글 사이트의 오른 그 상단에서 네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네. 메뉴를 네. 클릭을 하시면 그 네. 밑에 이제 다양한 체인들 관련된 네. 온체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주요 지표를 소개를 드리자면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일일 누적 네트워크 트랜잭션 수라고 해서 네.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에 이제 매일 네. 몇 개의 트랜잭션들이 제출이 되는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 이제 2016년 때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는 굉장히 많은 네. 트랜잭션이 늘었죠. 네.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신규 주소수. 네. 그래서 이런 추이가 네. 어느 단계부터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데 네.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조용하기 때문에 네.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또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네. 또 이렇게 또 피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그널로 보시고 이게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튀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시는 게 네네. 사실 온체인 분석에 있어서 네. 가장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밑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네. 이 트랜잭션이 이제 많이 늘게 되면 네. 또 그만큼 그 트랜잭션들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네. 소위 말하는 가스 사용량이 많거든요. 수수료도 네네. 많이 내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수수료를 그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DF은 무엇인가, 컨트랙은 무엇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타낸 이제 차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트랜잭션이 탁 튀었을 때 이게 네. 왜 튀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난 네. 한 주간 이제 젠 크립토라고 하는 네. 요 토큰이죠. 네. 토큰이 많이 사용자들한테 퍼지면서 네. 이거 관련된 네트워크 네. 그 활동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네. 네,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사용자들이 그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게 되면 네. 그 중에 일부가 소각이 됩니다. 네네. 이 소각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겠죠.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네네. 그런 소각을 많이 유도한 컨트랙트들에 대한 차트도 이제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로 거의 이제 비례한다고 보시면 네. 돼요.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할수록, 네, 컨트랙트가 실제로 이제 소각도 많이 시키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량 추이도 이제 보실 수가 네. 있고 요거는 현재는 이제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올 초에 네. 이렇게 스파이크를 네. 찍거나 이럴 때는 또 이런 투자 의사결정에 네. 있어서 한번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가지시고 네. 파보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플레이튼의 트랜잭션 추이를 보시면 네네. 작년 여름부터 네, 하반기. 올 초까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가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소강 상태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플레이튼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다가 네. 갑자기 이제 아무도 안 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들여다 보면 네. 플레이튼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쌌어요. 그렇죠. 원래. 원래 훨씬 쌌고 네. 현재도 싸지만 네. 원래 엄청나게 쌌는데 더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체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는데 그게 처음에는 유지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악용한 거죠. 네. 플레이튼 생태계 안에서 이제 디파이 앱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아비트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제 그 트랜잭션들이 막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클레이튼 생태계 안에서 정작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써야 될 DF들이 그 자원을 할당 못 받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네트워크에서 안 되겠다. 네, 트랜잭션 수수료를 좀 올려야겠다. 네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올리자마자 이제 그 불필요한 트랜잭션들이 싹 이제 없어진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느끼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다가 안 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네네.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다가 그 크리에이터에서 네네. 이제 그 트랜잭션 수수료를 올려서 이런 네네. 부분 자정작용을 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스 상위 주소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늘긴 늘었어요. 네. 지금 늘었는데 여기 카카오페이라고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쪽에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뭔가는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네. 유추해 볼 수 있고 네네. 그럼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네. 뭐 다양한 경로로 이제 뭐 검색도 해보시고 네네. 또 주변에 이제 크립토를 잘 하시는 분이나 네.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네. 한번 수소문도 해보시고 네.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호인가 아니면 네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정보인가 이런 부분들도 네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이런 경험치들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은 이제 네. 전체적인 그림이 네.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계를 밟으시는 걸 네.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이 해당 코너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 아니라는 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구독자님들을 위한 코너라는 점을 좀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또 대표님 한번 또 모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